안녕하세요. 중하위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중하위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수도권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신이 한 4등급 혹은 5등급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추천하는 대학들이 이제 이런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원대 이하 라인의 대학들인데 오늘은 그걸 한번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학이 강남대라는 대학이에요. 강남대에서 이제 문과 입결을 보면은 가장 위쪽에가 이제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이제 평균이 한 3.5등급 나왔고 7컷이 3.59가 나왔어요. 가장 아래쪽에가 이제 상경학부가 나왔었는데 여기가 이제 3.78이 평균이었고 7컷은 3.87. 야간 같은 경우에가 이제 4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네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에서는 이제 컴퓨터학부가 가장 위였고요. 가장 아래가 이제 전자반도체, 그리고 이제 4등급 합격학과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부동산, 전자반도체가 있었네요. 강남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다 반영했는데 올해는 잘한 거 20과목 반영하면서 최저 기준 하나 3등급을 이제 적용합니다. 두 번째 대학은 여기 이게 경동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경동대 양주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는 입시 결과가 전체적으로 이제 4, 5등급이 나오죠. 최저 기준이 없는데 거의 막 5등급도 들어가고 4등급도 들어간다. 경동대는 이제 전교과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과목을 잘하지 않고 그냥 전교과가 그냥 전체로 한 4등급, 5등급, 6등급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데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내신 5등급에 6등급에 이제 유아교육을 이제 원한다라고 하면 경동대에 이제 유아교육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진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과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대진대가 여기가 학교장 추천이랑 그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학교장 추천은 이제 면접을 안 보는 쪽의 대학 그거에서 제일 위에가 이제 미컵 2.42에 2.7이 나왔고요. 가장 아래가 이제 뭐 어문 계열 정도가 이제 4점대가 나왔네요. 이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위쪽에가 이제 간호학과가 1.95에 2.23이었고 가장 아래는 뭐 4점대에서도 이제 반도체, 공학자율, 스마트, 데이터 산업 이렇게 있고 학생부 우수자는 이제 면접을 보는 쪽의 전형인데 면접을 보니까 조금 더 입시 결과는 낮아요. 그래서 4점대, 5점대가 나오고 이제 문과에서도 입결을 보면은 뭐 위에 있는 학과도 분명히 있지만서도 아래쪽에서는 4점대의 이제 학과들이 좀 있다. 근데 대진대가 근데 생각보다 좀 높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대진대는 내신 산출이 이제 잘한 거 15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런 식의 대학들은 이제 뽑아가는 쪽의 대학인데 여기 15과목 뽑고 작년에는 이제 진로 선택이 3과목 정도만 포함해서 15과목이었는데 올해는 진로 선택이 3과목에서 5과목으로 이제 늘어나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이 1등급은 그러니까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을 주니까 이 진로 선택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는 거는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성결대가 있는데 성결대가 여기 교과 성적 우수자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과 입결에서는 이제 그냥 교과에 최저가 없었을 때요. 그리고 이제 면접이 없는 교과 3점대도 있고 이제 아래쪽을 보면 이제 4점대, 5점대, 6점대도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이과를 보면은 이과도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뭐 컴공만 3점대 이제 중반 정도 나오고 막 4등급 뭐 이렇게 중후반 정도가 나왔네요. 이쪽에 이제 면접 전형을 보면은 막 5등급, 6등급도 보여요. 그쵸? 그리고 이제 문과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입결이 나올 겁니다. 문과에서도 지금 이제 5등급, 6등급 이게 나와 있는데 이제 면접은 60%고요. 최저는 없고. 근데 이제 성결대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이제 20과목을 반영했었어요. 그러니까 20과목 어떻게 국어가 뭐 5개, 수학 5개, 영어 5개, 탐구 5개 이렇게 20과목을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국수 영사과 중 잘한 과목 12과목을 반영을 해요. 그러면 작년에는 내가 수학을 못해도 수학을 꼭 들고 갔어야 되고 국어를 못해도 국어를 꼭 들고 갔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 12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국어를 못했으면 국어를 이제 싹 버리면서 이제 12과목만 선택하면 되는 거고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도 이제 수학을 싹 버리면서 12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는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결대랑 같이 볼 만한 쪽의 대학은 이제 안양대가 있는데 이제 안양대 입결도 같이 보면서 성결대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수원대 내신 4등급이 그나마 이제 가고 싶어하는 쪽의 대학이 이제 저기 수원대인데 수원대의 고교 추천. 수원대는 이제 그 교과가 세 개가 있어요. 고교 추천, 이게 교과 우수, 그냥 면접 위주 교과 이거였는데 고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입결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일 위에가 호텔 관광, 경제, 경영, 인문사회. 인문사회가 작년에 통합 선발을 했었던 거죠. 원래 외국어 학부랑 뭐 인문학부랑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통합해서 선발했었던 학과. 여튼 거기에서 이제 어떤 고교 추천에서는 이제 인문사회 융합만 이제 4등급이 합격을 했었었다. 이과에서는 이과에서는 이제 가장 위쪽에가 이제 시경, 간호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가장 아래를 보니까 아동가족, 전기전자, 그리고 정보통신 이런 쪽에서 일단은 4등급이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 근데 여기는 이제 면접을 좀 잘 봐야 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우수자를 한번 보시면은 교과 우수자에서는 최저가 이제 2합 7이에요. 2합 7이고 가장 아래가 작년에는 이제 정보통신이었다. 3점대 거의 후반. 4등급 정도는 합격을 했겠네요. 그쵸? 그 문과에서는 입결을 보면은 작년에는 경영이 제일 높았고 3점대 초반. 가장 아래가 이제 경제였는데 여기서 3점대 중반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교과 우수자에서는 문과에서는 이제 4등급 합격 학과가 없었다. 그리고 면접 위주 교과에서는 여기 이제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면접 위주 교과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요. 그 아까 그 학교장 추천은 이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봅니다. 문과에서는 1단계 합격한 그 5배수 안에 들어갔던 점수가 이제 3점대 초중반 정도였고 이과에서는 가장 위에가 간호였고 가장 아래는 반도체였다. 그러니까 건설, 정보통신, 아동가족 그리고 반도체는 1단계 합격 정도는 했다. 면접을 잘 보면은 뭐 최종 합격을 했겠죠. 그 다음 볼 대학은 이제 신한대가 있고 여기가 학생부 우수자는 이제 면접을 안 보는 쪽인데 입시 결과가 이제 상당히 세죠. 왜냐면 신한대는 잘하는 거 10과목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10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왔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이제 모집 인원도 적고 이제 면접도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입결이 좀 높은데 이 일반 학생 전형이 이제 학생부 우수자보다는 그 인원도 많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입결도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위가 간호학과 평균은 2.3등급, 최저는 2.8등급. 아래쪽 보면 이제 뭐 4등급, 5등급도 보이네요. 신한대는 작년에는 이제 잘한 걸 10과목, 올해도 잘하는 걸 10과목은 맞는데 작년에는 진로 선택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진로 선택 한 과목 포함해서 이제 10과목은 반영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점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쪽에가 저기 신한대긴 합니다. 안양대가 저기 아까 성결대랑 동일하게 잘하는 거 12과목이에요. 근데 성결대는 국수영사과 12과목이고 이제 안양대는 문과는 국수영사에서 12과목, 이과는 국수영과에서 12과목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교과 전형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과의 입결을 보면은 가장 이쪽에가 행정학과 평균이 2.44, 최저가 2.76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이제 야간 정도가 이제 4등급. 그러니까 잘하는 거 12과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영사의 전 과목이 아니라 우리 학생도 이제 12과목 뽑아가면은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거의 막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 정도가 나오고 야간 정도가 이제 4점대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 이과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가장 위가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식품 영양 여기가 있고 뭐 AI랑 화장품 발명 정도가 3점대 후반 정도 그리고 야간 정도가 4점대 중후반 정도가 나와요. 근데 안양대는 이제 그 전과가 되게 자유로운 쪽의 대학이거든요. 내가 이쪽에 야간을 가도 그 뭐 1년인가 지나면 이제 주간으로 올려 보내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의 다 올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과의 야간으로에서도 이제 문과의 주간으로도 가기도 하고 문과의 야간에서 이과의 이제 주간으로도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교육과 신학과 이런 데서도 다 이제 그 전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는 쪽에서는 입결이 조금 내려오겠죠. 면접을 보면은
면접에서는 여기가 가장 위에가 글로벌 경영이 2.9에 이제 3.03이었고 아래쪽에서는 4점대 이제 중반 정도 나오는 인문계열 자율전공은 4.63까지 들어갔어요. 이것도 말했지만 잘한 걸 12과목을 반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형사의 전 과목이 아니라 야간에서는 뭐 5등급도 보이고 신학과도 이제 5등급이 보이네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위가 시경이었고 가장 아래가 이공계열 자율전공이 4.69까지 들어갔고요. 야간은 이제 5등급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어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과에서 가장 위에가 시경이었고 가장 아래가 이공계열 자율전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과에서는 가장 위에가 관광경영이었고 가장 아래가 이제 유아교육이었다. 일단은 안양대는 잘한 12과목이 있으면 이제 유리한 쪽의 대학이고 거기에서 작년 입시 결과랑 내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점수만 보면은 딱히 야 이거 이렇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최저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교과 우수자는 이제 2합 8이다. 국수형비가 2합 8. 탐구로는 또 최저를 못 맞춰. 경찰은 그냥 국수형의 3합 9인데 이 점수가 뭐냐? 여기 이제 진로 선택이랑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뭐 내 점수가 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뭐 A가 있으면 뭐 1등급 주고 막 그런 쪽의 대학이고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가 없어요. 그런데 점수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막 4등급이어도 뭐 용인대 막 돌려보면 2점대 막 후반 나오는 학생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산출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뭐 진로 선택이랑 그 과학탐구 실험 이런 것 때문에 내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쪽의 대학이 저기다.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은 여기 간호 여기 보건 계열 자체가 이제 거의 다 2점대 중후반 정도예요. 그리고 의료 경영 같은 경우에가 작년에가 이제 3점대 한 중반 후반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자연 계열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요런 애들은 작년에 이제 막 5등급도 들어갔었었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점수가 낮았었냐? 뭐 신설이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교육과의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애들은 기본적으로 잘한 거 뽑아가는데 을지대는 국수형사과의 전 과목이 다 들어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입시 결과가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낮게 나왔어요. 여기 막 뭐 자율전공의 의정부나 뭐 첨단학부나 이런 건 이제 점수가 워낙 낮게 나와서 좀 반등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튼간 을지대는 이제 국수형사과가 그 고르고르 잘한 친구들 막 특별하게 뭔가를 잘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뭐 4등급 이 정도면 이제 지원할 수 있겠다. 중부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면접이 보는 전형이랑 면접을 안 보는 전형이 있는데 이것도 점수를 보면은 야, 이 점수가 뭐 이렇게 높냐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중부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로 선택을 포함해서 잘한 거 10과목을 이제 반영을 해요. 그래서 그렇고 요 아래쪽에 애들은 이제 진로 선택으로 이제 반영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애들이고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 뭐 A가 뭐 얘네들이 몇 등급 나오지? 중부대 같은 경우에는 A가 2등급, B는 4등급, C는 6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로 선택이 뭐 10과목이 나왔는데 그게 다 이제 A였다. 그럼 내 점수는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게 하나도 이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쪽의 대학이에요. 그리고 중부대는 저기 사범 계열 여기 이런 거 유아 특수, 중등 특수 막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는 이제 진로 선택이 이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런 걸 제외한 나머지에서가 뭐 진로 선택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학교 생활 우수자는 이제 면접을 보는 쪽의 전형이고 가장 위가 뭐 미컴이 이렇게 나왔고 가장 아래에서 뭐 유아 특수 그러니까 요 애들이 이제 점수가 낮은 거는 이제 진로 선택이 포함이 안 되고 이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튼간에 중부대도 진로 선택 과목이 뭐 한 대여섯 과목이 있고 막 진로 선택이 그 진로 선택에 A가 나왔다. 그럼 내 점수도 막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등급짜리가 막 6과목, 7과목 이렇게 하면서 석차 등급 찍혀져 있는 거 내가 뭐 4등급, 5등급이 제일 잘했던 거다. 그러면 이제 4등급이 한 4과목 반영하고 진로 선택 A가 막 6과목 반영해서 진로 선택 A가 2등급으로 환산되니까 2등급 6개, 뭐 4등급 4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산이 되는 쪽의 대학이
이게 중부대이긴 합니다. 그리고가 어떤 대학이 나오냐? 차이과학대. 차이과학대도 이제 국수영사과의 전 과목이 다 들어가고 이제 간호랑 약학은 이제 세요. 여긴 엄청나게 센 쪽이고 간호도 막 2점대 중반 정도가 나오고 초반 중반. 그러니까 미래융합이 이제 국수영사과에 다 들어가니까 여기가 이제 면접을 보면은 이제 4점대 초중반 정도가 나오고 여기는 그 면접이 없는 것은 3점대 중후반. 차이과학대는 요게 스포츠의학과라는 쪽이 학과가 있어요. 그게 약간 물리치료랑 비슷한 쪽이 학과인데, 차이과학대가 이제 병원을 끼고 있잖아요. 차병원이라는 이제 병원을 끼고 있어서, 그쪽의 스포츠의학과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가 된다. 그래서 여기 미래융합에서 내가 그 학과를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차이과학대는 약간 바이오 쪽에가 또 이제 이과 쪽에서 이제 유명한 쪽이고 이제 문과에서 이제 심리 관련된 거 관심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막 4등급으로 이제 심리를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도권의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택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교과 전형은 이제 잘하는 거 9과목을 반영하는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높은 건 높고 아래쪽은 또 이제 아래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학교장 추천은 여기가 3과목 반영이에요. 잘한 거 3과목. 근데 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점수는 이제 아래로 나왔었어요. 그리고가 한경국립대. 한경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전교과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일반 전형은 최저가 또 이제 2합 8이라는 또 최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4등급, 5등급 이런 입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은 작년에는 뭐 테란 이렇게 나왔어요. 4점대 한 중반, 후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점대 중후반에 이제 5점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입시 결과가 나왔었다. 뭐 어떤 건 7등급도 들어갔었네요. 막 6점대 뭐 중반, 후반 뭐 7등급도 들어갔었던 쪽의 대학이 한경국립대. 그러니까 수도권의 경기 지역에 있는 국립대이기도 하고요. 점수가 낮은 이유는 일단 전교과가 다 들어가고 최저 기준 2합 8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가 이제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과에서는 어땠냐? 문과에서는 이제 평균이 한 3점대 중반짜리가 나왔고 법경형 같은 경우는 4점대 초반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전공은 4.57 정도가 나왔고 이과는 보면은 뭐 3점대 후반부터 이제 5점대 초반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여튼간에 이제 한경립대도 아까 저기 말했듯이 이제 을지대처럼 국수형사과 여기는 이제 여기 전교과를 반영하지만 여튼간에 이제 반영 과목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조금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어디가 나오냐? 한국공학대. 공학대 같은 경우에 교과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점수가 만만치는 않죠. 그러니까 내신 4등급으로 이제 공학대를 교과로 가면은 잘 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과는 어땠냐?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도 있네요. 그러니까 뭐 생명화학공학, 전자, 컴퓨터 이런 데뭐 2점대 후반 정도가 나왔고 아래쪽에가 메카랑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3점대 중반 정도가 7컷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4학년도보다는 꽤 많이 점수가 높아진. 왜냐면 여기가 진로 선택 과목 수가 증가를 했었거든요. 이게 교과별 진로 선택을 2과목씩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진로 선택 한 8과목까지 맥스 반영할 수 있는 쪽의 대학이라서 그런지 입결이 좀 많이 올라왔다. 지역 균형은 학교장 추천이고 이제 최저가 없어요. 거기에서 가장 아래가 이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3점대 한 중반까지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문과 쪽에서는 어땠냐? 문과 쪽에서도 점수가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높게 나왔던 점수도 이제 거의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입시 결과가 이제 하락 되게 밑에 있는 쪽에 대학을 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공학대가 생각보다 많이 높네.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는 그래서 4등급의 합격 학과가 그래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이렇게 C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제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교통대 이제 의왕 캠퍼스 여기는 이제
철도 관련된 쪽에가 이제 특화된 쪽이죠. 교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점수가 되게 높은 이유가 얘네들이 잘하는 건 이제 국어 세계, 수학 세계, 영어 세계, 이제 뭐 탐구 세계 이제 12과목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최저도 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철도 관련된 거에 특화된 쪽의 대학이니까 뭐 여기는 이제 대학의 네임밸류보다는 학과, 그리고 이제 요 교통대는 이제 충북대랑 통합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충북대가 되는 거고, 철도 쪽, 그리고 이제 수도권 하니까 이제 그리고 12과목 이런 것들이 이제 뭉치니까 이제 이런 식의 입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항공대는 아니지. 항공대는 이제 높은 쪽의 대학이고. 한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전형을 한번 보면은 입시 결과를 봤을 때 간호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3점대 한 중후반, 4점대 한 후반까지도 나오네요. 면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한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는 국영사, 이과는 이제 수영과 이제 이렇게 전 과목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경기도 소재 대학의 다른 학교들보다는 좀 반영 과목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면접을 보면 조금 더 점수가 내려오죠. 면접을 보면 조금 더 점수가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신 조금 이제 뭐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면접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있죠. 그러니까 이과 쪽에서 간호를 제외하면은 여기 뭐 IT 여기는 이제 평균 4.2였고 최저는 4.6이었는데 내가 만약 5등급이다 그러면 여기서 써봤자 탈락. 그러면 이제 면접 열심히 좀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대학은 이제 한신대가 있는데, 한신대는 이제 문과에 입결을 한번 보면은 어땠냐. 여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수형 6과목에 탐구 3과목, 이제 9과목을 반영했었던 쪽인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영 과목 수가 증가를 해요. 한 12과목인가? 그쵸. 12과목은 이제 증가해서 여기보단 조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대략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과에서는 여기가 이제 작년에 9과목이지만 이제 4.8짜리도 나왔었다. 근데 올해는 좀 더 내려오겠다. 근데 이제 첨단융합은 이미 점수가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더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여기가 이제 4등급, 5등급이 들어갔었고, 문과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4등급, 5등급 정도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 경기도 소재는 그 뭐 전교과를 반영하면서 들어간 쪽의 대학들은 이제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교과 아니면 국수형사과가 이제 모두가 다 들어갔었던 쪽의 대학은 여기로 보면은 경동대, 그리고 이제 수원대도 이제 뭐 교과별 5과목에 20과목이 거의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고, 뭐 을지대, 그리고 한경국립대, 그리고 대략 요 정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간 쪽의 대학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잘한 거 뭐 평택대 같은 경우 3과목 들어가기도 하고, 뭐 9과목, 10과목, 12과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쪽의 대학이라서 그냥 내 내신이 뭐 5등급이어도 이제 특정 대학에서는 막 4등급도 나오기도 하고 3점대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특정 과목에 잘한 것들이 있는 학생들은 잘한 과목을 이제 반영하는, 이제 잘한 거 뭐 9과목, 10과목, 12과목 이런 식의 대학들로 지원하는 게 좋을 테고, 아니다 난 그냥 다 4등급, 5등급, 6등급이다 그러면은 뭐 한경국립대, 그리고 뭐 경동대, 그리고 이제 을지대, 막 대란 이런 식의 대학들이 이제 학생한테 이제 유리한 쪽의 대학이죠. 그리고 진로 선택으로만 이제 지원이 가능한 쪽의 대학은 저기 뭐야, 중부대 뭐 이런 식의 대학이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추천하는 대학들이 이제 이런 식의 대학이 될 텐데, 이 대학의 특징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소재 대학들은 그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 그 맞는 그러니까 유리한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가 이제 진로 선택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니 진로 선택 과목이 더 많아지는 쪽의 대학, 아니면 이번에 반영 과목수가 줄어든 대학, 늘어난 대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 과목 수가 이미 적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진로 선택이 더 들어온다 하면은 대폭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 과목이 반영한 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한두 과목이 추가되고 빠지고가 입시 결과에서 되게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성결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 라인으로 막 성결대를 뽑아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근데 성결대는 올해 가장 크게 튀어갈 대학이니까 성결대를 안전하게 지원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하위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